여러분, 오늘 저는 좀 이상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힐 수 있을까요? 물론 불가능하죠, 상식적으로. 그건 SF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고 현실에선 그냥 웃고 넘길 농담입니다. 근데요, 미사일로 미사일을 맞히는 건요? 그게 실제로 되거든요. 그것도 96%의 확률로. 그것도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표적을 1미터 이내의 오차로. 그것도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로요. 오늘 이야기는 판타지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건 안 돼라고 했을 때 한번 해보지 뭐가 아니라 반드시 된다는 확신 하나로 25년을 버텨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이름은 천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명쯤은 있지 않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병기도감을 달달 외우고 전차 재원을 줄줄 읊는 그런 사람. 보통은 와, 쟤 좀 독특하다 하고 끝나죠. 근데 그 사람이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들어간다면요. 지현진 연구원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스스로를 성덕이라 부릅니다. 성공한 덕후.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무기 체계에 빠져 살다가 결국 대한민국에서 그걸 가장 진지하게 다루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옆에는 김효창 연구원이 있습니다. 25년 경력. ADD라는 조직과 거의 함께 성장해온 사람. 요즘 세상에 한 직장에서 25년을 버티는 게 쉬운 일인가요? 더군다나 국방연구라는 분야에서요. 성과가 나도 밖에서 말 못하고 실패해도 밖에서 말 못하는 그런 세계에서요. ADD는 대한민국 유일의 국방연구기관입니다. 방위산업의 두뇌이자 심장. 그런데 이 기관의 분위기는 흔히 상상하는 군사조직과는 좀 다릅니다. 연구원들이 가장 자주 꺼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방어입니다. 공격이 아니에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이 인생을 바친 이유입니다. 누군가 서울 하늘을 넘보는 순간 그걸 막아내는 기술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 거창하게 들리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그냥 본인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담백한 사람들이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 됐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1900 대한민국의 하늘 방어 수준은 솔직히 말해서 남의 기술에 기댄 상태였습니다. 패트리어트 같은 미국산 시스템 좋습니다. 성능도 좋고 신뢰도도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알려주질 않아요. 핵심 기술이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디서 나사 하나를 조이면 되는지, 그건 우방국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무기는 팔아도 기술은 안 팔아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직접 만드는 것. 쉬웠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참고할 선례가 없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구글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미사일로 미사일을 맞힌다는 개념 자체가 당시엔 공상에 가까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KTX가 300km로 달리는데 반대 방향에서 또 다른 KTX가 달려옵니다. 두 열차가 서로를 향해 질주하는 그 속도, 합산하면 시속 600km. 그 상태에서 앞 열차 창문을 통해 화살을 쏘아서 뒷 열차 창문으로 빠져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천궁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확히는 그보다 30배 빠른 속도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진지해졌다는 연구원들. 그들이 90년대 후반부터 조용히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연구실에서 누가 박수를 쳐줄지도 모른 채. 그리고 거의 20년이 흐릅니다. 이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뉴스에 크게 나오지도 않았고 축하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에게 이날은 다릅니다. 충남 어딘가 국가시험장.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적당했습니다. 두 발의 미사일이 각각 발사됩니다. 하나는 표적, 하나는 천공. 그리고 공중에서 불꽃이 터집니다. 명중. 그 순간 연구원들 사이에서 나온 반응이 환호성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반응은 조용한 경탄이었습니다.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고. 왜냐면요, 이 사람들 이미 될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계산이 맞았고, 설계가 맞았고, 시뮬레이션도 맞았으니까.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처음 쏜 그날, 그대로 됐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 아닐까요? 흥분이 아니라 확인. 우리가 맞았다는 것을 하늘이 증명해준 순간. 20년 가까이 축적된 기술이 2초 남짓한 섬광으로 증명됐습니다.
그 불꽃 하나에 연구원들이 젊음을 갈아 넣은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안에 어떤 기술이 숨어 있기에 세계가 놀란 걸까요? 여러분, 로켓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엄청난 화염과 굉음, 그리고 수직으로 치솟는 발사 장면이죠. 그게 일반적인 미사일 발사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천궁은 다릅니다. 천궁은 처음 발사될 때 불을 뿜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차갑게, 조용하게 발사됩니다. 이걸 콜드런치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미사일이 먼저 공중으로 튀어오릅니다. 화약의 힘으로 수직 상승.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제야 주 엔진에 불이 켜지고 방향을 전환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발사하면 발사 차량이 그 화염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한 번 쏘고 나면 차량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미사일을 미리 특정 방향으로 조준해야 한다는 제약도 생기죠. 콜드런치는 그 문제를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차량은 안전하고 방향 제약도 없습니다. 발사 후 공중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틀 수 있으니까요. 360도 전방위 대응, 어디서 뭐가 날아와도 대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KTX보다 30배 빠른 3대 속도,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맞닿는 두 물체가 1m 이내에서 교차하려면 어떤 계산이 필요할까요? 그냥 똑바로 쏜다고 맞는 게 아닙니다. 표적이 어디로 갈지 예측하고 그 위치를 계산하고 그 지점에 미사일을 먼저 갖다 놓아야 합니다. 이걸 유도 제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천궁의 심장입니다. 근데 이 기술이 실제로 통했냐고요? 그건 중동 하늘이 증명해줬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2026년 2월 28일 중동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타격하며 전쟁이 발발했고, 이란은 수백 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UAE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포함한 주변국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UAE 하늘에 불꽃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이 뒤섞인 혼합 공격. 현대전에서 가장 방어하기 어렵다는 그 조합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부다비 어딘가에서 차갑게 솟구쳐 오르는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천궁2였습니다. UAE에 배치된 천궁2 2개 포대가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중 96%가 표적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순항미사일 공격에는 천궁2만 단독으로 동원됐는데 8발을 모두 요격하며 100%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봐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UAE의 방공체계는 미국의 사드가 상층을, 패트리어트가 중고도를, 그리고 도심 인근 하층 방어는 천궁2가 맞는 다층 구조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천궁2는 가장 까다로운 구역, 도심 바로 위 하층 방어를 맡았습니다. 거기서 96%를 기록한 겁니다. 이 수치는 미국 패트리어트, 이스라엘 에로우 체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능이며 국산 무기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던 실전 검증 부재를 단번에 해소했습니다. 세계가 조용히 받아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UAE는 곧바로 긴급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졌으니 빨리 더 보내달라고요. UAE 공군 수송기가 대구 국제공항으로 직접 날아와 유도탄을 수송해 갔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전투기를 몰고 직접 부품을 받으러 온 겁니다. 방산 역사에서 이보다 강력한 마케팅이 또 있을까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천궁2를 집중 조명하며 이란 전쟁이 값싼 패트리어트 경쟁 제품을 내세운 한국 방산 기업을 띄웠다고 보도했습니다. FT가 이 타이틀을 달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건 방산 전문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과 기업들이 읽는 매체입니다. 그 매체가 대한민국 무기 이야기를 일면에 달았다는 건 이게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 경제 뉴스가 됐다는 뜻입니다. 요격탄 1발당 가격이 약 110만 달러로 패트리어트의 약 370만 달러 대비 3분의 1 수준입니다. 납품 기간도 짧습니다. 성능은 같고 가격은 3분의 1이고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에서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까다로운 수출 조건에서 자유로운 한국산 무기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궁2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우디에 이미 수출된 다연장 로켓 천무, 이라크와 수출 계약을 맺은 기동 헬기 수리온, 장거리 지대공 요격체계 L3의 해외 수출 가능성까지 MT에 동시에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천궁2가 선봉이 되어 K방산 전체의 문을 열어젖힌 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K방산의 지상 무기를 세상에 알렸다면 이란 전쟁은 하늘 무기를 세상에 각인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실전 검증의 힘입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진짜 전쟁터 하늘에서 확인된 숫자. 그 차이가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과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 가지 숫자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핵심 기술을 누군가에게서 사오면 어떻게 될까요? 쓸 수는 있습니다.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생깁니다. 기술 제공국의 허가 없이 3국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도 혼자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 제공사에 손을 벌려야 합니다. 천궁은 그 구조에서 벗어났습니다. 국산화율 95%. 이게 단순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방산에서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다릅니다. 핵심 부품을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수출에서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다음 버전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 이후 이 숫자의 가치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수출 승인이 복잡합니다. 러시아 S-400은 서방 제재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기는 중동 정치 문제와 얽힙니다. 그런데 천궁은요? 정치적 리스크 없이 빠르게 검증된 성능으로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투자 대비 약 8배에서 9배의 경제적 효과가 추산됩니다. 직접적인 수출 수익 외에도 부품업체, 소재산업, 연구인력, 관련 서비스업까지 방산은 고용의 질도 다릅니다. 대부분 고숙련 기술직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밀도가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됩니다. 한때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방산이라는 이름이 그 옆에 나란히 서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이 안보를 지키면서 동시에 경제를 키우는 구조. 이게 누군가의 기획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기술을 놓지 않았던 결과였을까요? 성공한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성공을 지키려는 사람과 성공을 발판으로 삼는 사람. ADD 연구원들은 후자입니다. 천궁2가 이란 전쟁에서 실전 검증을 마친 지금 이미 그들의 관심은 다음 버전으로 향해 있습니다. 천궁3. 목표 완성 시점은 2030년. 무엇이 달라지냐고요? 사거리와 고도입니다. 천궁2가 막을 수 없는 더 높은 곳, 더 먼 곳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상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위협, 더 다양한 표적, 하늘의 방어막을 더 촘촘하고 더 넓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이 이걸 더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 중거리 요격체계 천궁2 외에도 장거리 요격미사일 LSAM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방공체계가 중동 내 미군 기지 방어를 위해 우선 소진되면서 올해 양산에 들어가는 한국형 LSAM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천궁2가 열어놓은 문을 LSAM과 천궁3가 더 크게 열게 될 겁니다. 방어 무기는 역설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건드리면 막힌다는 확실한 신호가 오히려 갈등을 줄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국방연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딱딱한 군복, 비밀스러운 벙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삶.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성과를 밖에서 말할 수 없고 이름이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동창회 가면 요즘 뭐 하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합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이 사람들의 설계가 중동 하늘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96% 막아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KTX 30배 속도로 날아오는 표적을 1m 오차로 맞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콜드런치 시스템의 궤도를 계산하는 사람이, 국가 방어망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짜는 사람이. 그 희귀한 자리가 지금 비어가고 있습니다. 지연진 연구원 같은 성덕이 필요합니다. 좋아서 시작했지만 결국 나라를 지키는 사람. 김효창 연구원 같은 장인이 필요합니다.
25년의 내공으로 후배들의 첫 출발점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 돈이 제일이라면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궁이라는 이름은 하늘의 활이라는 뜻입니다. 그 활이 2026년 3월 진짜 전쟁에서 하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활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더 멀리, 더 정확히 쏘게 되는 날. 그게 이 연구원들이 매일 아침 연구실 문을 여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단 한 명에게라도 그 문을 두드리게 만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